이번 보고서는 KH바텍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8.8% 감소한 1,311억 원이고요. 이것은 이제 분기 말 재고 조정 때문에 물량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해가지고 7.2% 감소한 13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 부품 공급량을 약 1,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KH바텍의 가장 주력 상품인 힌지 물량에 대한 증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국내 고객의 2022년도 물량과 이원화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부진했었던 브라켓 매출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IDC 역시 신소재 채택 관련 모멘텀도 여전히 잠재된 성장 동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IDC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폴더랩을 핵심 부품 생산으로 향후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폴더블폰 때문에 힌지가 주력 상품이었던 KH바텍이고요. 뭐 폴더블폰이 나중에는 뭐 롤러블폰이라든가 뭐 또 다른 형태의 또 폰을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힌지 말고도 좀 다른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KH바텍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2월에 갤럭시 22에 대한 이제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모텍입니다. 자, 아모텍도 굉장히 좀 많이 상승했었던 그런 주였죠. 그래서 보시면 4분기 매출액이 6.2% 감소한 465억 원으로 좀 크게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전장부품 수익 구조화의 약화, 모바일 외형의 부진, 그다음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MLCC 관련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핸드폰도 이제 반도체 때문에 감소하고 차량도 이제 차량은 반도체 때문에 감소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품들을 수요를 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상반기 중에서는 공급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 흑자도 2022년 2분기부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3분기부터는 정상 수준의 수익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모터 적용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 안테나 전장으로도 영역 확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요거는 모멘텀 좀 약하죠. 모멘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뒤로 한다고 치고, 그래서 요 부분도 상반기는 조금 좀 관망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주주도 힘들게 했죠. 그 회계를 좀 잘못 작성해가지고. 자, 그래서 매출액이 12% 증가한 1,125억 원. 디스플레이 필름 매출도 3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 22억 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부품이 아니라 모듈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VR 다양한 기기가 확산되고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고객들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도 확실히 뭔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목표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잡혀있는 건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매출액은 3분기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16% 증가한 11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모멘텀은 갤럭시 S22 출시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펜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디지타이저의 물량 증가, DS 비중이 3분기 대비 높아질 것이라고 하고요.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쓰게 해주는 그런 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뭐 그 정도 이제 예상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22만 원, 22만 2천 원 상향 보고서 여기는 2만 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좀 보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삼성전자의 S펜 적용 확대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폴더폰에도 들어가고 갤럭시 S22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노트가 21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충성 고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인터플렉스입니다. 자, KH바텍 일봉입니다. 자, 최근에 좀 소폭 좀 하락을 했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도 하지만 이렇게 쭉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 이후로 쭉 상승해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서 뭐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이제 좀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힌지 빼고는 성장할 게 없는 회사인데, 뭐 지금 뭐 보니까 9월에 또 사모 교환 채무도 있고 교환 사채도 있고, 뭐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이 완벽하게 뭔가 좀 모든 사람들이 좀 교체 인원이 좀 생기고 하지 않는 이상 좀 그럴 것 같고, 물론 갤럭시 S22가 있지만 거기 힌지가 안 들어가지 않나요? 폴더폰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비싼 기기이긴 하지만 또 그에 따라 교체 수요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KH바텍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모텍입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 일봉 보시면 뭐 그냥 횡보 같은 느낌이죠. 뭐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봉 보시면은 쭉 하락하고 상승하던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멘텀을 잡아나가고 있는 중이지 않나 싶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을 확실하게 찍고 올라와서 그보다 살짝 위에서 또아를 트고 올라가려는 모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도 하반기로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품을 소진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완성업체 쪽에서 수주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만들 기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모텍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랑 이제 상대 양벽으로 있는 게 세코닉스였거든요. 자,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세코닉스는 사실 매수를 못 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 회기 그 전에 일어난 건가요? 자, 모비스양 수주파기 사실 무근이라고 되어 있고, 네. 보시면은 중간에 주가가 멈췄거든요. 멈춘 이유가 뭐죠? 네, 상장 심격에 맞죠? 이게 아마 그때 되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요 기간에 그 실적을 제대로 이상하게 발표해가지고 그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정할 때까지 주가가 멈췄다라는 거. 그거에 비하면 다시 좀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때 나온 거거든요. 기사가 바로 떨어진 거. 그래서 요 기사까지 다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컨 좀 아쉽네요. 네,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은 이런 걸 유념 있게 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뭐 좀 그렇죠. 좀 부정탄다. 이런 쪽간 안 가겠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긴 가네요. 예. 그래서 세코닉스 네. 좀 제목 좀 그 뭐랄까요? 일반 투자자들 제발 좀 흔들리지 않게 좀 이런 실수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세코닉스 들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수익이 더 크게 나시기 바랍니다. 네, 참았던 만큼 네, 마음 졸였던 만큼 더 크게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추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딜은 났는데 자 월봉 보시면 네 올라왔죠.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올라왔죠. 최근에.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여기서 횡보 요때 참아내셨던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상한가 정도 올라갔었다 내려왔는데, 근데 이게 또 월봉 보면 되게 웃기게도 18년 이후로 쭉 떨어지고 지금 거의 행보세거든요. 사실 이게 오른다고 해서 올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좋은 상황 아닌가 싶고, 그래도 이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적자로. 그래서 올해 드디어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내년도도 이런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빠르게 2배, 3배, 4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믿어보고 좀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3배가 좀 증가할 것이다. 디지타일에 대한 것이. 네, 그리고 VR 기대가 높은 거. VR 관련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여력이 되신다면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월봉상에 요 정도 되면 좋겠죠. 요 정도 몇 배인가요? 4배, 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한번 또 일 한번 크게 한번 내봅시다. 네, 또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봤다가 한 14,000원 뭐 요 구간 정도 들어오면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말에 4분기 실적 좋게 나와서 좀 주가를 좀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